네, 신라대학교 중간 발표, 중간 성과 발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협력대학 책임을 맡은 이은화 교수고요. 아까 인사드렸습니다. 저희 대학은 크게 보면 이제 사업이 지금 교사 재교육 사업이 세 가지 카테고리입니다. 하나가 참여대학의 상호성장 지원 요곡지고요. 또 하나가 예비교원의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수업 모델 개발. 이게 두 번째 카테고리고, 세 번째가 마이크로 디그리형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 만드는 이 세 가지입니다. 신라대는 이 세 가지 사업의 카테고리를 하나씩 공이 전체를 또 아우르게 계획을 짰었고요. 오늘 발표는 전체 성과 지표 달성 정도를 한번 체크를 해봤고, 나머지 이 세 카테고리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 중인지 그 경과, 아마 완료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다 진행 경과를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성과 지표를 보시면 이거는 부산대, 주간대학부터 협력대학이 다 같이 달성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함께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크게 보면 우리가 사업의 투입 인원수가 총 22명으로 되기로 했었거든요. 신라대가 원래 계획한 3명을 그대로 투입을 했기 때문에 3명, 저희는 이제 전담 인력을 투입 숫자를 완료를 했고요. 참여대학의 성장 프로그램 참여 교수 수가 총 우리 컨소시엄이 280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를 카운트를 해보니까 교수 연구회가 현재 25명, COP,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15명, 그리고 국제포럼을 오프라인에 14명, 온 오프라인 다 해서, 그 다음 워크숍이 앞에 2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거의 저희가 이제 그 20명 정도씩 참여할 거기 때문에 대충 보면 최소한 280명 중에 100명 정도는 신라대학이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과 지표 만들 때 우리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교수 1인이 최소한 하나 프로그램 참여한다. 그래서 이거는 복수로 카운트 해도 되는 거죠. 포럼도 왔다가 워크숍도 했다가 또 COP도 들어왔다가, 그러면 이제 그게 3회가 되니까 어떤 분은 이제 세 종류의 사업에 참여하지만 어떤 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컨소시엄 적어도 전체 전임 교수들이 최소 한 번은 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280명 정도를 잡았던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예비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교재 개발이 안 됐었어요. 이 사업비가요. 그래서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처럼 만들고 그것을 예비교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아까 적용해보는, 그래서 연계 과목들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전향을 해가지고, 그리고 마이크로 디그리 프로그램이 부산대 3개, 신라대 하나, 그렇게 해서 총 우리 컨소시엄 24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신라대가 하기로 했던 게 수업 모델 개발이 12개, 그리고 마이크로 디그리 프로그램이 1개였습니다. 근데 그대로 진행이 되다가 한 분이 이제 갑자기 휴직을 곧 하셔야 될 상황이어가지고 새로 한 분을 더 보충은 할 건데, 이게 또 지금 학기가 한참 지나가지고 이 사업이 여력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한 24개가 되려면 신라대학이 12개, 1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노력을 더 할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이 AIDT와 관련된 수업 모델을 개발해서 연관 과목에 적용을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예비교원들이 얼마나 관련된 역량이 높아지는가, 그거를 간단하게 문항 5개짜리를 제가 만들어서 컨소시엄에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과 사후 대비해서 한 20% 정도 향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설정을 했었던 거예요. 애시당초 사업 계획이에요. 20%의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15주 중에서 2차시 내지는 4차시, 그게 보면 이제 크게 보면 전체 15주에 한 20% 정도 되는 수업의 양이거든요. 그런 정도 크게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역량 향상도가 한 20% 정도 향상이 될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20% 향상이라서 지금 경남대가 이걸 굉장히 또 주력 사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 사전 사후에 아이들의 향상도 체크를 조금 해주셔야 우리 나중에 컨소시엄의 성과 지표 이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디지털 교육 혁신 성과 확산 지수인데, 요거는 저희가 2월과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말에 성과 공유회, 저희 자체 대학 내부입니다. 거기에서 2회를 예정을 하고 있고, MOU는 이제 필리핀하고는 한 번 했는데, 이제 뭔가 사범대학하고 교육자원 차원에서 한 번 더
요 타이틀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정이 돼 있어서 요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 컨소시엄의 3.5가. 그래서 애당초 계획의 성과 지표를 잡았기 때문에 제가 약간 설명도 드릴 겸 해서 오늘 이 부분에서 발표를 좀 드렸고요. 저희 신라대학교의 전체 사업은 스케치하듯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여대학의 상호성장 지원이 우리 앞에 김홍수 학장님이 모두의 인사 말씀하실 때도 우리가 오늘 얼굴 보고 모이는데 의미가 있다. 사실은 이 사업의 가장 큰 취지가 좀 모여가지고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인사도 하고 좀 서로 뭐 하는지 좀 공유해라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참여대학의 상호성장이 내부 성장과 또 외부 성장 이런 교류들이 많을 걸로 예상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대학은 교사 재교육 사업 일단 설명회를 온 오프라인으로 가졌고 예비교원의 그 수업 모델 개발 그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가졌고 그리고 COP가 5개 그룹이 진행이 되어서 진행 중입니다. 그 말씀 드리고 상호성장 지원 중에 국제포럼을 개최를 했습니다. 이 국제포럼이라고 하는 게 얼만큼 뭐 이렇게 좀 해도 좀 쉽지 않을 건데 괜히 제가 좀 안용을 부려가지고 4개국을 모아가지고 한국, 일본, 필리핀, 모리셔스라는 그런 국제포럼을 한번 해보겠다 했고 이게 우리가 이제 선정 발표나 뭐 이렇게 킥오프 워크숍 할 때 우리 컨소시엄의 좀 대표 사업처럼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담을 가지고 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은 이제 그 프로그래밍도 브로셔고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한 200여 명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온라인에는 166명, 그리고 오프라인에는 36명. 그래서 딱 합산이 200명이었고 필리핀 사람들이 많았어요. 93명. 한국 사람이 97명. 모리셔스하고 일본이 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제가 서원을 고집하는 바람에 많이 못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이렇게 손에 꼽는 분들만 모셨는데 또 너무 일정이 바쁘고 이러니까 근데 그게 보도자료를 냈더니 보통은 보도자료가 기껏해 한 7, 8개가 나가는데 13군데에서 났어요. 근데 그 중에서 스포츠 조선에 난 거 제가 캡처해 왔어요. 이게 스포츠 조선에 날 사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일간지인데 그건 중앙지였던 것 같습니다. 기사 제목을 자기 마음대로 붙였어요. 뭐였냐면 서당에서 인공지능 가르쳤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약간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걸로 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그거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가 병행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그래도 실루엣이라도 아는 분이 잘 없는 거예요. 저 혼자 그냥 이렇게 보고를 하면 그랬는가 보다 이러는데 끝나고 참여하신 분들이 수료증에 대한 요청도 많았고 또 이제 그 자료 공개에 대한 자료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6개가 발표를 했었는데 기조강연부터 해서 자료들이 굉장히 알차고 또 발표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영상 공유에 대한 요청도 많아가지고 지금 경상대 이용욱 교수님 마찬가지로 신라대에서 저 혼자 이거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사업 진행이 좀 처리가 좀 더디긴 한데 유튜브에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로 보여드리려고요. 약간 실루엣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잡죠? 유튜브가 따로 없어서 제 채널에다 올려가지고 좀 정신사납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한 5개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 구독 영상이 864개. 저는 상당히 부지런한 편입니다. 구독자가 좀 늘었네요. 318명. 구독, 좋아요 하지 마시고요. 뭐가 많이 와요. 뭘 많이 올려가지고. 근데 강의라든지 이런 제가 공유할 만한 거는 제 일상과 더불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렸어요.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한테 저는 제 안내 메일을 이제 지금 막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전 행사. 왜 사전 행사가 의미가 있냐면요.
서원이라는 우리 그 과거의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과거의 교육기관에서 사립입니다. 그것도 특히 신라대도 의미가 있었겠죠. 미래 교육을 논하는 그런 포럼을 국제적인 포럼을 진행했다는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조금 서원에서 하고 싶었던 더 포인트였습니다. 사전 행사가 어디가 여기 있습니다. 사전 행사는 애시당초에 영상으로 좀 못 남기고 없었다가 그날 이렇게 서원에 손님들 오신다 해가지고 이 문중에서 이렇게 서원의 원장님도 문중은 아니지만 오시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서원에 그 모신 그 분께 인사드리는 지금 이거 뭐 이름이 있던데 네. 그렇게 해서 서원의 그냥 레귤러한 이런 의식도 저희가 따라서 한번 체험해보고 이게 플래카드였거든요. 그리고 그날 뭐 케이터링도 나름대로 조금 해가지고 현장에는 36명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여기가 어둡고 또 인터넷망이 안정적이지 않아가지고 옆에 영산대학의 캠퍼스를 다시 빌려가지고 그쪽으로 이동해서 하고 대부분 여기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런 사전 행사 영상이고 나중에 행사하실 때 또 참고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쁘지 않습니까? 한복을 입었습니다. 네. 뭐 한 개 더 잠깐만 보여드리면 제가 취지를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이쁘지 않습니까? 한복 잡혀 입고 제가 이 포럼을 해서 한복을 맞췄어요. 근데 한복이 좀 비싸가지고 어린이 한복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크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조금 저렴했어요. 그래서 조금 때깔이 아주 쨍합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이 서원은 우리 과거의 사립교육기관이었다. 그래서 이제 서원을 제가 소개하고 이곳의 남간서원이 제 개인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네, 궁금하시면 유튜브 들어가시고 보시면 근데 이제 이날 제가 발표했던 내용이 그래서 포럼은 성황리에 잘 끝났고요. 우리 예비교사들 수업 모델 개발은 이렇게 이제 착착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경과 말씀만 드리고 마이크로 디그리형 수업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자료로 가고 프로그램화되고 있고 요거는 거의 개발이 완료 단계입니다. 일단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개발 모형을 따라가지고 AI 디지털 역량이 뛰어난 그런 교사들은 고성과자라고 볼 때 그 고성과자들이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역량 모델링을 먼저 하고 그 모델링에 맞춰서 모듈별 설계 이게 또 특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까지 진행이었고요. 지금은 세부 교육 프로그램이 아직까지 미완이고 모듈까지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까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고성과자 선정, AI가 지금 아직 교육에 접목이 다 안 됐기 때문에 고성과자를 누구로 할지가 가장 어려웠었는데 일단 선도교사들 중심으로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그렇게 해서 역량을 이렇게 특정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역량이 4가지 그룹핑이었습니다. 이게 조금 특징적인 게 AI 이해와 활용 능력이라는 것과 AI 도구 활용은 사실 연애 교사 교육 프로그램에 다 들어있는 것이고 교사분들이 굉장히 했던 것도 하고 하니까 너무 비슷한 거 하니까 너무 힘들고 재미없고 막 그렇다 이런 어떤 불만들이 있으셨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하면서 AI 윤리 그리고 AI 기반의 학습 분석, 그러니까 러닝 어널리틱스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 연수 프로그램에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되겠다 해서 역량이 들어왔고요. 이 4가지 역량을 기반으로 역량 정의와 하위 역량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행동 지표까지 만들고 이 행동 지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 요소들 KSA죠. Knowledge, Skill, Attitude인데요.
그 내용 요소들을 도출하고 그것을 가지고 모듈을 3가지를 구성을 했던 겁니다. 45시간짜리이기 때문에 15시간짜리 모듈 3가지를 만들었거든요. 이 모듈은 어차피 이제 좀 쪼갰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대에서 개발하는 것과 또 접목을 하면 또 뭐 또 다른 형태의 마이크로 디그리형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AI 기초와 교육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고려사항들이고요. 베이직이고요. 모듈 2번째가 AI 기반의 학습 분석 그리고 데이터 활용입니다. 제가 그 창의재단에 여러 번 컨택을 해서 이거 창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교사분들 중에서 AI DT에 대한 이해가 처음엔 도구 활용이었다가 점차 학습자 분석에 조금 선도적인 교사들은 지금 이제 막 물어본대요. 학습자 분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AI DT가 어느 정도 우리 학습자에 대한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데이터를 수렴해 줄 수 있는가? 그런 얘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가 도구 활용과 그것을 어떻게 수업에 통합해서 혁신하는 방향으로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이 뭐 모듈별로 목표하고 또 개별 수업 목표, 모듈 목표죠. 그렇게 만들었고 그것의 주요한 knowledge, skill, attitude의 어떤 내용 요소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역량 모델링 할 때 나왔던 그런 도출의 내용들이었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우리 장학사님 오늘 2분 오셨지만 실제로 대학에서 교사분들이 배워갈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울 게 많고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제 대학이 자꾸 뭐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이론적이고 내용 요소 중심적인 것이어서 저희는 이론과 실습을 사실은 이제 4대6 할까 3대7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NCS 학습 모듈 개발 제가 책임을 맡은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KS에 대한 그런 날리지 전수는 30%예요. 70%는 다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3대7의 비율로 이론과 실습의 배분을 하려고 했고요. 프로젝트 기반으로 선생님들이 뭔가 만들어보고 적용해보고 토론해보는 그런 어떤 실제 사례 연구 중심과 또 개별 실습 그룹 활동의 조합 그 다음에 현장에 적용했을 때 과제를 가지고 선생님들끼리 만들어보고 그것을 이제 그 연수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그래도 가늠해 볼 수 있는 현장 적용력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거기에 좀 착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수 프로그램이면 교사들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평가에 어떤 기본 방향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 꼽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개발하는 이제 그 연구 보고서 지금 연구가 아직 완료가 안 돼가지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아마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싶습니다. 전체 개요만 말씀드리고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다음 네, 하세요. 사회의 역할을 하세요.